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은 보비트입니다. 보비트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타일러는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교육과정을 처음 만든 사람은 보비트,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타일러입니다. 보비트는 타일러에게 영향을 주었고,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이후 여러가지 교육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이후에 우리가 계속 배우게 될 여러가지 교육과정 개발 모형들에 대한 근본이 되겠습니다. 먼저 타일러는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을 크게 4가지로 분리했습니다. 타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과정은 계획과 전개를 쉽게 확인 가능해야 되고, 수업을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떻게 전개되어 가고 있는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에는 수업을 해석하고 수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해석을 해보고 혹시 필요한 건 없는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바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타일러는 맨 처음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타일러는 첫 번째로 학습자에 대한 연구로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맞는 사회인의 활동과 조건을 고려하고 현대인의 가치관을 고려해서 현대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그에 부합하는 교육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사는 교과 전문가의 입장에서 교과 지식의 변화를 잘 적용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과 지식이라는 것은 절대 불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식도 계속 변할 거고, 이 변화되는 지식을 교사가 업데이트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데 주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 3가지가 교육 목표 설정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의 흥미, 현대인의 가치관, 교과 지식의 변화를 다 만들었다면 교육 철학을 통해 이게 진정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학습 심리학을 통해 이 교육 목표가 진정으로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알아본 뒤에 나온 결과물, 이게 바로 교육 목표입니다. 이 3가지를 만든 뒤에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을 통해서 채로 거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채로 거르고 나온 것, 이게 바로 교육 목표라고 했습니다. 달성이 가능한지, 아이들에게 잘 맞는지, 교육적으로 맞는 내용인지, 그렇게 채에 한번 걸러서 나온 교육 목표는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로 평가를 안내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것은 타일러가 말한 교육 목표 설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죠. 내용 요소와 행동 요소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용 요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학생들이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란 내용 요소, 학생들이 3가지로 설명을 한다는 행동 요소가 들어간 평가로 안내해야 된다. 이게 타일러가 말한 교육 목표의 설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경험의 선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목표가 만들어졌다면 이 교육 목표에 어떻게 도달해야 될지 바로 경험을 통해서 도달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경험을 통해서 도달하는데 어떤 경험을 학생들에게 선사해 줄지 정해야 됩니다. 이 학습 경험을 선정할 때는 기회의 원리와 동경험, 다성과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기회의 원리는 학습자가 실제로 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경험, 다성과의 원리는 하나의 경험으로도 여러가지 성과를 내도록 경험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동경험, 다성과의 원리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프로젝트 수업과 역할놀이가 있습니다. 역할놀이에서 어떤 학생이 솔로몬 역을 맡았습니다. 이 솔로몬 역할을 맡은 학생은 솔로몬의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해도 잘 되었지만, 역할놀이라는 것에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도 배울 수 있었고 의사소통 능력도 기를 수 있었고, 솔로몬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탐구도 가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란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가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경험, 다성과의 원리입니다. 기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라는 걸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선거라는 걸 배웠는데, 선거라는 걸 단순히 정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반장 선거를 해본다던가 혹은 급식 당번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본다던가 학습자가 실제로 경험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로는 학습 경험의 조직이 있습니다. 학습 경험을 조직할 때는 이 3가지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먼저 계열성의 원리는 동일한 내용을 점점 심화하는 것입니다. A에 하나씩 점점 추가되는 것입니다. 점점 심화되는 것이고, 계속성의 원리는 A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열성의 원리는 동일한 내용을 점차 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1학년 때 덧셈 뺄셈을 배웠다면 그 다음엔 곱셈 나눗셈을 배울 것이고,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고등학교 때는 미적분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점차 심화되기 때문에 계열성의 원리이고,
계속성의 원리는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한다는 내용인데, 미적분을 배운다고 해서 덧셈과 뺄셈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이 덧셈과 뺄셈은 처음 1학년 때 배워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적분을 배울 때까지 계속 쓰입니다. 이게 바로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1학년 때부터 덧셈 뺄셈의 기술이 계속 연마되어서 미적분을 배울 때는 정말 덧셈 뺄셈을 숨쉬듯이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통합성의 원리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통합의 원리, 통합교육에 가장 부합하는 원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통합성의 원리는 다른 교과목과 관계를 맺어 더 나은 교육 성과를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독립선언문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독립선언문 자체는 역사 교과에 부합하는 내용이지만 독립선언문을 구성하는 문장들은 국어에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과 예전에 쓰고 있던 한글의 다른 모양을 읽어봄으로 인해 국어 능력을 기를 수 있고, 독립선언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 능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와 국어라는 다른 교과목이 관계를 맺어서 더 나은 교육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 경험의 평가는 맨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 판정을 넘어 교육과정의 효과 검증 및 수정 보완을 한다, 수업을 해석하고 분석을 한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수업 마지막에 하게 되는 평가 활동이라는 것이 성적을 판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효과를 검증해주고 어떤 측면에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될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가의 참 의미입니다. 효과를 검증하고 수정 보완한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기로는 교육과정 개발에 들어간 시간을 전략하고 개발의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교육과정 개발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내용 요소, 행동 요소로 진술하기 어려운 교육 목표도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